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컨볼루션 오토 인코더랑 그 다음 좀 더 연결되어서 풀리 컨볼루셔널 CA를 한번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그게 연결이 되어서 세그멘테이션, 슈퍼 레졸루션, 뭐 디블러링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펀더멘탈한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오토인코더 구조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꼭 공부를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ANN을 기반으로 오토인코더 구조를 설명한 거는 뭐 이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기 바틀렉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언수퍼바이즈 러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새롭게 찍음으로써 디코딩 부분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인풋이 이미지의 형태라면 ANN이 아니라 구조가 CNN 계열로 바꿔야 되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CNN을 그냥 이렇게 하듯이 저렇게 그리면 이게 오토인코더인데 컨볼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오토인코더랑 똑같아요. 단지 인풋과 아웃풋이 이미지일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쓰면 되겠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요 앞부분만 보면 뭐랑 똑같나요? 그냥 그림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뭐랑 똑같나요? CNN이랑 똑같죠. 자, 근데 CNN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컨볼루션을 하는데, 컨볼루션인 경우에는 만약에 뭐 제로 패딩을 하고 그래서 세임 코딩에 보면 세임이라고 하면 제로 패딩을 하니까 사이즈가 줄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끝에 하나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이제 사이즈가 줄지 않는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풀링을 하면 사이즈가 줄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디멘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낮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컨볼루션 계열로 오토인코더를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미지적인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맞죠? 어떻게 키우죠? 뭔가 컨볼루션을 한 거에 반대되는 뭔가가 뒷단에는 붙어야 되겠죠. 일단은 가야 될 길은.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는 여기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업 샘플링을 하는 기능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컨볼루션 같은 뭔가. 그렇죠? 맥스 풀링을 생각하면 만약에 2x2면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거기 맥스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역할을 하려면 여기 같으면 만약에 점이 하나인데 그게 4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4개가 또 더 커지고 해서 원래 사이즈로 쉐입이 같아져야지 뭔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 어떻게 업샘플링을 할까요? 어떻게 업샘플링을 할 수 있을까요? 요게 키예요. 요게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맥스 풀링의 반대 같은 걸 하면 될까요? 커널이 한 픽셀의 큰 커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방향성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 여기는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안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성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과 컨볼루션에 반대되는 뭔가를 어떻게 또 이쪽 컴퓨터 비전이나 뭐 딥러닝 하시는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막 쓰여 있는데 단어가 보시면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의 반대는 뭘까요? 영어로 컨볼루션의 반대. 뭐 디컨볼루션 같은 걸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이 중에 좀 점핑을 해서 정답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름이 뭔가요? 여기가 디컨볼루션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으신 분은 이름이 디컨볼루션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름이 Transposed Convolution이에요. 뭐 이름이 또 좀 달라요. 또 이 트랜스포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랜스포즈가 또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우리는 기계 베이스에서는 뭐 컨볼루션, 디컨볼루션, 뭐 디컴포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동작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Transposed Convolution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만 일단 받아들일게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사실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커널의 사이즈가 3x3이고 뭐 스트라이드 패딩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걸 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따져서 해야 돼요. 한 번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뭐든지 모르겠지만 인풋이 4x4인데 아웃풋이 2x2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게 그 사이즈가 줄었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 보니까 패딩이 있네요. 패딩이 있고 그러면 패딩이 있는데 5x5를 컨볼루션을 했더니 3x3으로 컨볼루션을 했더니 사이즈가 5x5예요. 컨볼루션 했는데 패딩을 해서 컨볼루션 하니까 사이즈가 안 줄었어요. 사이즈가 안 줄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 자, 또 볼게요. 지금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보니까 스트라이드가 한 칸이고 얘는 스트라이드가 두 칸이고 그 차이를 표현하는 것 같네요. 둘 다 패딩이 있고 스트라이드를 두 칸씩 팍팍 하니까 아웃풋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패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다운 샘플링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결과만 보세요. 파란색, 녹색, 파란색, 녹색. 스트라이드를 넣으니까 컨볼루션도 사이즈가 주는구나. 됐어요? 자, 이제 제목이 Conv 2D Transpose인데 이름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방금 제가 했던 그 뒷단에 업샘플링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커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그냥 쓰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컨볼루션 동작을 하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보셔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보시죠. 인풋이 몇 바이 몇인가요? 5y. 아웃풋은 4y. 커졌네요. 근데 어떻게 키웠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키웠어요? 패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0이에요 지금. 실제로 정보는 여기에 있고 다 0을 씌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을 했더니 일단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성취했습니다. 아웃풋이 더 커졌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로 패딩이 너무 많아서 무슨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키우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컨볼루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잖아요. 컨볼루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로 패딩을 많이 했을 뿐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다시 인풋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인풋의 사이즈 2x2 아웃풋의 사이즈는 5y.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그 전거랑 요거랑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는
많은 부분이 제로 패딩은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는 바깥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찢었어요. 찢었어. 이미지를 이렇게 픽셀 이렇게 찢어가지고 다 0을 채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을 했더니 2x2에서 5x5까지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새로운 정보가 생긴 건 없죠. 0은 우리가 아는 걸 넣은 거니까. 그리고 이 5x5에도 뭔가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든지 좀 억지스럽지만 아웃풋의 이미지의 사이즈가 더 커졌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 일단 사이즈를 키워 넣는 프레임만 만들어 놓으면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면 인풋하고 아웃풋에 잘 맞출 수 있게 오메가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럴 가능성만 열어 놓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3x3 커널은 학습의 대상이잖아요. 학습의 대상. 적은 2x2에서 5x5로 잘 그래도 복원이 되게끔 열심히 오메가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3x3을 저렇게 찢을 수도 있죠. 찢는 거예요. 그러면 3x3이 5x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세요. 다시 쭉 돌아갈게요. 여기는 여기는 뭘 쓴다? 컨볼루션. 여기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들을 쓴다. 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코딩할 때.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가면서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냐, 사이즈를 늘리고 싶으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 있어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도 사실은 컨볼루션이에요. 뭐 다른 수학적인 오퍼레이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드를 구현해 볼 수 있겠죠.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미지가 X에 있고 컨볼루셔널적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러면 이제 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컨볼루션 오토인코드고 코딩을 보면 코드만 볼게요. 또 실습을 디테일하게 조교들이 할 거니까 저는 뭘 볼 거냐 하면 요 그림 보면 컨볼루션 여기 잘 모르겠는데 보시죠. 컨볼루션 여기까지 왔어요. 필터가 2개니까 여기 숫자가 몇 개라는 거죠? 노드로 보면 2개. 28x28 이미지를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딱 노드 2개로. 그 다음 뒷부분 여기서 이제 보죠. 애니메이션 봐야 돼요. 다 요것만 보세요. 요거로만 맞겠어요. 제가 이거 싱크 맞춘다고 얼마나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 돼서 쭉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키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교랑 실습하면서 요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건 사실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인풋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풋을 아웃풋 단에도 넣어놓고 리그레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는 뭘 학습하는 건가요? 오메가가 어디에 있는 오메가인가요? 그 오메가는 다 어디에 있는 오메가죠? 커널에 있는 오메가를 학습하는 겁니다. 커널에 있는 오메가. 됐죠? 그렇게 해서 쭉 인코더, 디코더 하고 케라스 모델하고 컴파일 하는데 사실은 리그레션 문제니까 MSE 쓰면 되고 트레이닝 데이터 XX죠. X를 Y에 집어넣는 그렇게 하면은 6을 넣으면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앞단을 떼버리고 뒷단만 쓰면 제너레이팅이 된다. 그건 오토인코더랑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개념은 오토인코더를 빌려서 왔는데 사실은 이미지를
이미지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엄세플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컨볼루셔널, 뭐 이 경우에는 2D 트랜스포즈라는 기법을 써서 사이즈를 키우는, 예, 그게 답니다. 초반에 디컨볼루션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 정리를 하면 이제 디컴포즈 그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기계 베이스에서 공업 수학이라든지 진동에서 뭐 신호나 이런 보면 컨볼루션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또 다른 개념으로 디커플, 디컴포즈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컨볼루션이면 개념상으로는 이쪽이 다운 샘플링이고 업 샘플링이니까 디컴포즈,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생각하는 디컴포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은 컨볼루션, 이쪽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수학적인 오퍼레이팅을 쓴다. 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펑셔널 하기에는 그냥 디컨볼루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요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걸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도 하고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슈퍼 레졸루션도 하고 디블러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답니다. 요게 근간이 되는. 자, 그래서 이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더 설명할, 이게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 고양인가요? 강아지인가요? 고양인가요? 고양이가 있는 픽셀을 다 요렇게, 그 다음 뭐 잔디라고 하죠. 잔디에 해당하는 픽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지에서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픽셀별로. 개념은. 그러니까 픽셀별로 클래시파이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보다 훨씬 힘든 태스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아웃풋은 이미지 대 이미지예요. 아웃풋이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미지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들이 이거로 픽셀들이 클래시파이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들이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되고, 배경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세그멘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기계과에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미지는 너무 클리어한데 기계과에서 세그멘테이션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를.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네트워크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토 인코더 구조에다가 얘를 인풋으로 놓고 얘를 아웃풋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해볼 수 있겠죠. 오토 인코더,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 구조에다가 이걸 인풋, 이걸 아웃풋.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데이터적으로 딥러닝을 써서 하려면 무수히 많은 이미지에 세그멘트 된 아웃풋이, 코러스판딩한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예요. 엄청나게 비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이게 뭐 말이 긴데 멋있는 말, 뭐 인풋의 픽셀별로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세그멘테이션은 뭐 인풋에 뭐가 있느냐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게 그 말인 거죠.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니까. 자, 제가 말한 게 이 구조가 또 세로로 세우긴 했는데 CNN 이게 원바이 원이고 다시 트랜스포즈하고 저렇게 하니까 오토 인코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좀 하려면 예시에다가 오토인코더를 한번 해보고 제가 하려고 하는 까지 성능을 좀 비교해보면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러프하게. 네? 제가 그렇게 다음에 오토인코드로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 것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잘 된다 안 된다고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럼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컨볼루션 오토인코더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줄이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 고양이가 있었다고 하면 많은 이미지의 픽셀마다 뭐가 있지만 그냥 고양이라는 정보는 사실은 그냥 하나니까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다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하긴 하는데 지금 얘가 조금 버거운 건 뭐냐 하면 픽셀별로의 정보들을 다 왜냐하면 각 픽셀별로 이렇게 다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니까 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틀렉으로 확 줄였다가 복원할 때 그 모든 위치까지 다시 복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념이 좀 그러면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요것도 똑같은 그림 두 개를 그렸어요. 요거를 세그멘테이션처럼 쓰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일단 힌트 배웠어요. 어제. 또 힌트 선만 그으면 됩니다. 자, 보시죠. 느낌 오나요? 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이름 뭐죠? 아이덴. 근데 맞는데 그걸 뭐라고 어제 그 수업 시간에 레즈넷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넷인데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거를 무슨 스킵 커넥션 요거 자체는 이제 그냥 CNN 계열에 스킵 커넥션이 있는 걸 레즈넷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게 없는 걸 생각해 보면 정보가 압축됐다가 다시 펴지는 건데 요게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픽셀 정보가 그대로 여기로 전달이 되는 일단 선을 하나 채널을 만들어 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느낌상 그래서 요렇게 고급 정보는 압축해서 이렇게 갔다가 가고 픽셀별로 좀 그 위치 정보는 좀 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좀 전달되게 하는 느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할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아랫부분이. 여기에는 고급 정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압축된 고급 정보는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픽셀별로의 그 상대적인 그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복원을 할 때 좀 참조해라.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킵 커넥션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얘기고 여기서 그 레즈넷에서 스킵 커넥션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보가 이렇게 가니까 요 사이에 유로넷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는 잔차만 학습을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스키 커넥션의 역할은 픽셀 본료의 픽셀 당의 어떤 그 위치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코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코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지금 보면 컴브, 맥스, 플래트닝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메인으로 흘러오고 있고 여기 거가 하나 더 들어오면 되죠, 인풋이. 그래서 요것만 다릅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그냥 컨볼루션 있고 뭐 맥스 풀링 있고 플래트닝, 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CNN 구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단 차이는 여기는 보면 X가 들어가서 컴브 1이 나왔고 컴브 1이 나와서 컴브 2가 나왔고, 근데 여기에 컴브 2 더하기 인풋인 X가 들어가서 맥스 풀링 2가 나와요. 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코드적으로 다른 겁니다. 요것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FC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할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만 설명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뭘 해볼까 하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 예제는 어떤 게 있냐면, 요즘 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많잖아요. 그러면 운전자 시각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화면에 있죠, 도로가 있고.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도로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로가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도로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예제가 가장 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뭘 어떻게 할 거냐면 머티리얼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미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뭔가 봐도 우리가 재료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랑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페이지가 다르니 뭐 그런 겁니다. 뭐 사람은 다 알아요, 눈으로 보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태스크가 있다고 하죠. 그냥 우린 지금 전혀 뭔지 모르니까 요 흰색에 해당하는 거에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슬라이싱을 그라인딩을 한 거니까 면적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요. 분율. 예를 들어 요것이 요 이미지 상에서 차지하는 분율에 따라서 이 재료의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다르다. 예를 들어 그 분율이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이 분율의 펑션이다.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계적인 뭐 미케니컬 스트렝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태스크가 주어졌어요. 이 사진만 딱 주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픽셀에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죠. 이렇게 딱 여기에 해당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대신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픽셀별로 뭐 예를 들어 바이너리, 지금 바이너리니까 그 픽셀 하나는 0일 테고 하나는 1일 테고, 만약에 그렇게 레이블링을 했으면 1 다 더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픽셀을 정확하게 카운팅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후속으로 뭔가 분석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사실 아웃풋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 바이너리로 하면 그렇게 해서 요거 한 장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똑같은 거죠. 원하드 인코딩이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그냥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1이고 0이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1이면 0을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무수히 많은 세그멘트된 페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말한 스키 커넥션이 있는 풀리 컨볼루션 오토엔코드 구조에 많이 보여줘서 학습한 다음, 그냥 이런 보여주지 않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아웃풋이 이렇게 세그멘트 되는지를 데모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스키 커넥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요 그림이 오히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하나만 있는 거. 어차피 그냥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주어진 그 인풋이고 여기에서 그냥 우연찮게도 내가 관심 있는 거가 그냥 그 클래스가 두 개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한테 저 사진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흰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문가가 이렇게 색칠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뭐 색칠 안 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검은색이니까 뭐 예를 들면 또 클래스가 세 가지면 또 다른 색깔의 펜을 제가 들고 있어야겠죠. 전문가가 다 색칠을 하게 합니다. 그럼 픽셀별로 클래스가 다 디파인이 된 거죠. 레이블링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게 정답지예요. 자,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짜볼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인풋의 이미지와 레이블링된 아웃풋의 이미지가 세그멘테이션된 아웃풋의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 네트워크로 보면 뭔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요. 됐죠? 그리고 스키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이 전체를 학습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트랜스포 러닝을 배웠으니까 이 앞부분만 보면 뭐죠? CNN이죠. 그래서 CNN에 있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그냥 갖고 올게요. 그래서 한 이 정도는 그냥 쓰고 그러면 이 정도의 마지막에 CNN은 끝에 풀리 커넥티드가 있잖아요. 그건 떼버리고 내가 원하는 업샘플링 되는 부분을 다시 붙여놓고 학습을 할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당연히 모든 오메가들을 픽스드 시키고 여기는 그 트레인업을 하게 만들어서 요만큼만 학습하면 되게 요거를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유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랜스포 러닝을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옵션이 있어서 여기를 픽스하거나 여기를 픽스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픽스하는 게 좀 더 합당할까요? 누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왜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느 특정 부분을 내가 픽스를 할 수 있다고 치면 어디를 픽스하는 게 더 맞을까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앞쪽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피처가 트레이닝 피처를 추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CNN이라고 치면 이 앞부분에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CNN 뭐 그냥 VGG나 이런 것들은 그 이미지 넷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이미지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잘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뭔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잘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게 학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 이런 이미지거나 재료 이미지거나 하지만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어느 정도 여기에 오면은 이미지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엣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복잡한 뭔가 여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됐나요? 예. 하는 가정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단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보면 또 조교랑 할 거니까 크기만 보세요. 뭐 케라스에 있는 VG16을 가지고 와서 트레인업을 하지 않게 다 그냥 픽스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 뭐 예를 들어 이게 -5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겠네요. 여기 그거 가지고 오고 여기서 그 다음 컴부 뭔가 계속 컨볼루션 컴부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트랜스포즈드 됐죠. 그러면 학습해야 되는 거는 이거 이 앞단은 그대로 픽스된 걸 그대로 갖고 그렇게 해서 학습하죠.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겠지만 새로운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세그멘트나 아웃풋이 이렇게 되고 오버랩을 시켜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예. 성능은 뭐 이걸 해서 뭐 더 네트워크를 깊게 하고 오래 학습하면 뭐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성능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도 빨리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그냥 오케이 하고 스탑을 했습니다.